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대구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1건으로 전국 평균 15.6건보다 월등히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섞여 있는 이 보행자 겸용 도로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총 1,071km의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87%가 보행자 겸용이라고 하네요. 보도블록 색깔만 달라서 이 자전거 도로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데다 차량 진입 방지 시설이나 적치물들이 많아서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인데요.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분리된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진입하거나 적치물을 쌓아두지 않는 그런 시민의식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세진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칠곡분기점 부근 4차로 갓길에 졸음쉼터 설치 작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간 교통량 꾸준하지만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입구에서 교통량 많아지면서 정체되고 있는데요. 터널 빠져나오면서부터 정체 풀리면서 원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성선아들목에서 남대군 아들목까지 양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학정로 대구병원 내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좌회전 차량 대구병원 내거리 신호 2번에서 3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고요. 팔달로 북구청 내거리에서 원대호 거리 방향으로는 원대호 거리 신호 2번 받아야 지나실 수 있습니다. 월곡로 상인 내거리에서 월성 내거리 방향 상인 고가차도 직전에서부터 정체 심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팔달교 지하차도에서 침산교 지하차도 구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대구로 두류내거리에서 신평리 내거리 방향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동북로 산격중학교 3거리에서 연암내거리 방향으로 차간 간격 당겨서 이동 중입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 상동교에서 충원탑 구간 서행하고 있고요. 무열로 만천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불씨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안동과 포항 29도로 초여름 더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계속해서 높은 기온 유지하다가 모레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고 있고요. 대구 현재 기온은 19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안세진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지난 10일 오후 1시 10분쯤 일어났던 이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 옥녀봉 일대의 산불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진화되지 않아서 지금도 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이 75% 수준인데요. 네. 지금 중앙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헬기 37대와 이 산불 특수 진화대원 1,100여 명을 투입해서 지금 산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 산불이 일어난 피해 규모가 산림 347헥타르 이 규모인데 이 현재까지 이걸 기준으로 보면 축구장 486개 규모입니다. 이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어제 그 삼국유사면 학성리에서 산불이 마을 근처까지 번져서 이 30여 가구 주민 4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산불 진화 속도가 조금은 나고 있지만 또 민가에 이 산불이 번질 수 있으니 이 지역 근처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좀 완전 진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마스크 착용 해제 등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역 대표 축제인 대구 치맥 페스티벌 개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못 열었죠? 네, 코로나19로 2년 연속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올해로 개최 10년째를 맞이하기 때문인데요. 치맥 페스티벌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연속 취소되면서 올해 열릴 경우 8번째 축제가 됩니다. 네. 예, 지난해의 경우 당초 7월 개최해서 10월로 연기한 데 이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비해 12월 초 실내에서 개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국치맥산업협회는 결국 축제가 무산되자 대구 치맥 페스티벌 브랜딩 전략 사업 등을 통해 축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에 전념했는데요. 올해는 방역 지침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7월 두류공원 정상 개최를 준비한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입니다. 대구시도 치맥축제 육성 및 개최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으로 14억 3천여만 원을 편성해 뒀습니다. 일상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축제를 정상 개최한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해냈다고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올 7월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이 장애인 인권단체가 대구 지역 장애인 차별 사례 41건을 모아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확인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보면 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에서 차별 사례 가 14건, 민간 영역에서 27건이었는데요. 이 차별 사례를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장례식장 빈소에 문턱이 있어서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접근이 제한된 사례, 또 대구 시립공원 묘지에 장애인 콜택시가 접근할 수 없어서 이 방문하지 못했던 사례, 또 지문인식이 어려운 장애인이 20대 대선 당시 투표를 하려 했으나 이 선관위 쪽에서 활동지원사의 대리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사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 했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특히 이 공공시설물에서는 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이 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공공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 장애인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 현행 이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하겠다는 조례도 있지만 이 장애인이 정작 장례식장의 구조로 인해서 이 추모하는 것도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4년이 지났지만 지역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여전하다면서 이 차별 문제 시정에 특히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으면 이제 뭐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 권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직접 이 조사권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이후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 시정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40여 건 적지 않은데 뭐 제대로 된 조사와 함께 이제 권고 시정을 하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 서구에서 조각가 유영호 씨의 작품 그리팅맨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최근 관련 조례가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대구시 서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리팅맨 설치 논란은 지난해 5월부터 서구가 서대구역 인근 이영공원에 2억 2천만 원을 들여 해당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당시 몇몇 구의원들은 추진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서구는 당시 조례안을 근거로 심의 대상이 되는 건립 주체가 법인과 단체 개인이기 때문에 서구가 건립을 추진하는 그리팅맨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서구는 같은 해 10월 이영공원에 그리팅맨 설치를 마쳤는데요. 2달 뒤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안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가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할 때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는데요. 네. 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조형물 건립 주체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인단체 개인이었으나 공공기관이 추가된 건데요. 심의위 구성에도 주민 대표와 서구 의원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최근에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60대 환자가 심각한 욕창에 걸렸음에도 이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이 대구시가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 면회조차 여의치 않다 보니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한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간 각 구군청과 함께 대구시 내 전체 요양병원 74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신고가 있었던 민원과 환자들에 대한 관리 방식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요양병원장들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게 이 수성구 요양병원이잖아요. 네. 그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 대구시와 수성구 보건소가 지난 5일에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학대와 방임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병원 측은 환자의 엉덩이와 뒤통수에 심한 욕창이 생겼음에도 이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해당 환자 진료 기록부상 후두부 욕창 처치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누락돼 있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 이 수성구 보건소는 해당 환자 담당 의사와 요양병원 대표자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피해한 환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해당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엉덩이와 머리 등의 괴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치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는 피해 신고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인 보호 전문기관 대구 지부에 따르면 대구 시내 요양병원 학대 신고가 2019년에 2건이었는데 2020년에 3건, 작년에는 5건, 그리고 올해 4월 현재까지 이 2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아무래도 이 요양병원의 폐쇄적 운영 구조가 이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면서 이 불거진 것으로 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다 보니 이 관련된 외부인들이 요양시설을 자주 오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는 이마저 사라지고 이 가족들의 면회 자체도 줄어들다 보니 이 관리와 감시가 소홀해졌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하는 서비스와 자원봉사자도 없고 이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 보니 시설 자체가 차단돼서 내부 종사자들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 네. 내부 종사자들의 이 스트레스 지수도 또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 학대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노인 학대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처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 처리되는 절차를 보면 먼저 환자나 가족이 신고를 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부터 시설 폐쇄까지 다양한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역에선 폭언, 신체 결박, 환자 건강 상태 악화 등으로 이런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환자의 입술과 손등, 다리, 팔에 맞은 듯한 흔적이 있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적도 있지만 행정 처분 등 조치 사항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건데요. 그만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시설의 과실을 증명하는 게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답답할 것 같은데 대책은 마련되고 있을까요? 네, 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대책 마련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이 복지부 쪽에서는 요양보호사 인식교육과 더불어서 학대를 당한 어르신들을 위한 심리상담, 법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보호해주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늘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학대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죠. 네. 이 요양보호사 1인당 돌보게 되는 환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좀 이 근본적인 해결이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뚜렷한 대책은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중증 환자를 보살피는 일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걸 업으로 하는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네, 가정에서 환자를 돌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건데요. 때문에 각 지역 보건소의 세심한 관찰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또 현행법상 요양병원의 관리감독 주체는 각 관할 지자체의 보건소인데요. 보건소 역시 공고 등의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환자의 가족들은 개별 의료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대가 발생했거나 서비스가 부실한 요양시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할 것 같고요. 네. 또 제도 개선과 함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족이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제대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한데요. 현재 대다수 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1명이 6명 또는 7명, 이 많게는 그 이상 환자의 식사와 대소변, 목욕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가 지금 통계를 내면 돌보는 환자 숫자가 1인당 2.5명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6명, 7명을 돌보고 있다는 것은 24시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이 한 명이 담당하는 숫자가 6명, 7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환자가 아무리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도 이 들어줄 수 없는 상황도 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요양병원 체계, 요양보험의 수가, 요양보호사 처우 등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양보호사 처우가 나쁘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이 돌봄 현장에 취업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요. 이 전국적으로 보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 취업한 사람의 숫자가 약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업무 환경은 나빠지고 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지는 건데요. 예,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요양병원들이 이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환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네. 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이 종사자들도 대처가 힘든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 서비스는 주로 암이나 치매, 호스피스, 재활 등 4개 영역이라고 하는데 요양병원도 이 암 전문, 치매 전문, 재활 전문 등으로 구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력과 시설, 장비, 프로그램 등 모든 걸 다 갖추려고 하다 보면 한 분야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 때문에 이 특정한 분야를 설정해 놓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종사자들도 여기에 좀 특화되어 네. 있다면 이런 상황이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양병원이 전문화돼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이 요양시설의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책 마련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대구 시내 요양병원과 병상 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시내 요양병원 수는 2019년 63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늘었고요. 병상 수도 2019년 12,000개에서 현재 13,760개로 증가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실질적인 환자 보호와 보호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환자를 장기간 보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보호자 입장에선 병원 측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보호자들은 오랜만에 본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병원과 보호자 간의 소통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대구시가 이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가정에서 재가 요양을 하거나 그리고 이 노인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있거나 그리고 노인 요양원에서 이 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세 가지인데 네. 이들에 대해서 좀 알맞는 그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들이 요양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좀 커져야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속도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 이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였던 관심 정도를 우리가 함께 좀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족과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또 우리도 모두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연결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스 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가스총회 대구에서 열리는 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세계가스총회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또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계가스총회 서포터즈가 지난주 발대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동촌 해맞이 다리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선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마라톤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에서 세계가스총회 서포터즈가 첫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현장이었던 만큼 세계가스총회를 홍보하기에 더없이 좋았는데요. 총회 개최 의미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또 대구 시민 모두가 총회 홍보대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포터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대구시 자원봉사센터 이은자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보시죠. 가스총회 서포터즈는 가스총회 자체가 시민들에게도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가스총회가 대구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알리고 타지나 타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께 대구 시민이 좀 성숙된 자세로 저희가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도와주는 홍보 대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1365라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기존에 저희 구군 자원봉사센터에 인터넷 홍보를 잘하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기자단과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4월 8일 저희가 300명의 서포터즈가 발대식을 했고요. 코로나 시기여서 50명 정도가 오프라인 그리고 그 외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하시게 됐고 지금 현재는 이 가스총회에 대한 개요와 이해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홍보자의 역할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친절 서비스 그리고 좀 재밌게 하는 레크레이션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후에는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또 한번 교육을 해서 자신의 계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할 예정입니다. 서포터즈 전체가 자원봉사네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이루어졌나요? 네, 이번 홍보에는 서포터즈 10여 명이 함께 했는데요. 홍보 현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세계가스총회 소책자를 나눠주며 총회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고요. 또 시민들이 직접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적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대구의 대표 캐릭터죠. 달수와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기념품을 받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의 소리와 서포터즈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세계가스총회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이벤트 열리고 있는데 여기 응원 메시지 하나 적어주시겠어요? 뭐라고 쓰셨나요?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대구의 열기가 가스총회를 계기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는 어떤 거 하세요? SNS에 올리면 저희가 소독 티슈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가스총회 서포터즈로 홍보를 하게 돼서 우선은 되게 좋고 살면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회가 생겨서 되게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발대식을 함으로써 홍보자로서 더욱더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홍보에 관심이 많았는데 더욱더 이렇게 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자부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뭔가 더욱더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짐으로써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총회 봉사 계기로 천연가스나 환경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번 총회에서 지역에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요. 서포터즈를 통해 그동안 다소 생소했던 이 총회를 잘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나아가 이런 큰 행사가 열리는 대구에도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렇게 큰 국제적인 대회가 여기서 열린다니 정말 기분이 좋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선 아침에 산책 나왔다가 여기 너무 시끌벅적하길래 구경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오늘 마라톤 대기하면서 무슨 세계가스 총회도 있고 해서 세계가스 총회가 뭔가 싶어서 오늘 요 부스에 한번 참가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세계가스 총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도 왔을 때 설명을 들어도 이게 왜 하필 대구일까?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세계가스 총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지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부심 가지고 있죠. 동네 행사도 아니고 정말 세계가스 총회 세계 행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가 좀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스총회 서포터즈는 앞으로도 총회와 대구에 대한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포터즈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세계가스총회에 관심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오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23도에서 31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가 보이겠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